광수가 괜찮니? 마광숙은 어머니인 공주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진짜로 숨긴 거 있어? 공주실의 동공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딸의 직접적인 질문에 그녀는 애써 감춰왔던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공주실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말해야겠구나. 네가 기억도 못할 때 일이야. 네 친아버지 박정우 씨야. 순간 마광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던 장모 박정수의 첫사랑, 그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마광숙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공주실은 딸의 아픔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비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텐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정수는 그 사실을 몰라 네가 그분 딸이라는 걸 모른 채 살았던 거야. 공주실의 말에 마광숙은 무거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 문자는 누가 보낸 거지? 한편 독고탁은 조용히 사람을 불러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종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독고탁은 무언가 촉이 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였습니다. 박종우, 박정수, 그 여자랑 얽혔던 남자지. 하필이면 또 마광숙과 비서가 가져온 서류에는 오래된 주류 거래 기록이 있었고 박종우가 생전에 독수리 술도가 쪽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서류를 훑어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다 마광숙. 넌 그냥 술도가 여자가 아니었어. 이건 두 집안이 얽힌 오래된 스캔들이야. 독고탁은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결혼 따위로 엮이기엔 너무 더러운 이야기지. 그는 이 사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 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마광수가 관련된 이 복잡한 진실이 자신의 계획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찾아왔습니다. 마광숙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한동석은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 있어 보여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마광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한동석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마광숙은 결국 공주실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석 씨, 나 동석 씨 장모님의 친딸일지도 몰라요. 한동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박정우 씨가 제 친부일 수도 있다고. 그럼 동석 씨 장모님이랑 저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굳건하고 따뜻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하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광숙 씨가 누굴 딸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딸처럼 아꼈다는 것도요. 그 말에 마광숙은 억눌렀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동석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는 마광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따뜻함 속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편 한결은 계속 세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결의 냉담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며
강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수 씨, 한결 오빠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이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라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강수는 세리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세리 씨, 형이 널 좋아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나도 널 포기 못하겠어. 강수의 솔직한 고백에 세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결과 강수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오범수는 나영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범수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잘 있어요? 나영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내가 떠난 후 내가 어떻게든 키워왔어. 오범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비쳤습니다. 미안했어, 범수야. 그땐 너무 힘들어서 이기적이었지. 그런데 다시 보고 싶었어. 너랑 한이를. 나영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범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리와 나영은 그리고 딸 한이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리가 한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너도 다시 돌아온다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범수는 솔직한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나영은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답은 너한테 있어. 내가 아닌 한이와 너한테. 나영은은 오범수가 스스로의 행복과 한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오범수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종우의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마광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형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혈액검사 서류가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손을 떨며 그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박종우, 마광숙 부녀관계 일치. 마광숙은 서류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박정수를 보며 느꼈던 알 수 없는 끌림과 아련함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쩐지 그분 앞에서 자꾸만 가슴이 아팠던 이유를. 마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편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종우가 생전에 직접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글씨들이 마광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야, 미안하다. 내가 결국 지켜내지 못한 사랑도 우리 사이에서 생긴 아이도 너무 늦게야.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쓴다. 마광숙은 편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늦은 고백과 후회가 담긴 편지는 마광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독곳하게 서류함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광숙과 박종우의 관계를 정리한 사문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곳하게 음흉한 계획을 직감하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설마 이걸로 협박하려는 거야? 독고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협박? 아니지. 진실을 알리는 거지. 두 집안 엮일 수 없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독고탁은 이 사실을 이용해 마광숙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장미애는 그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독고탁의 악행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야. 당신이 이걸 이용하는 순간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장미애의 경고는 독고탁에게도 일말의 망설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독고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도가 마당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마광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마광숙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박정우 씨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젠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킬 건 과거가 아니라 이 집과 이 가족입니다. 한결, 강수, 봄, 천수, 흥수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이 앞으로 걸어나와 마광숙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 씨는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어떤 진실도 그 마음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한동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마광숙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아직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 씨, 경찰서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차디찬 목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관들의 등장은 술도가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온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광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눈빛으로 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석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혐의로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우 씨, 유산 관련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마광숙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산, 위조요? 말도 안 돼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주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비틀거렸습니다. 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미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찰을 노려봤습니다. 가족 모두가 혼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순간 한동석이 조용히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광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한동석의 말에는 마광숙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광숙은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한동석은 복도 끝에서 변호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누가 고소한 겁니까? 한동석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낮게 울렸습니다. 익명으로 접수됐습니다. 다만 관련 문서가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유언장 위조, 인감도장 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한동석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 독고탁이다. 한동석의 머릿속에는 독고탁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독고탁이 마광숙을 향한 깊은 악감정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신라주조 사무실,
독고탁은 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광숙, 넌 이제 끝났어. 나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려주마.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서 장미애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잔혹함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이었지? 고소장 낸 사람. 장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웃으며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며 장미의 반응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내가? 증거 있어? 독고탁은 장미애를 비웃었습니다. 광숙이 죄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장미애는 마광숙의 결백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 그런 얼굴로 내 딸이랑 가족이 된다고? 세리 인생 망칠 뻔한 거 그 여자야. 독고탁은 세리의 문제를 마광숙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망치긴 누가 망쳐? 당신이잖아. 세리 마음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장미애는 눈물을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이 세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독고탁의 말은 앞으로 더 큰 파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오강수는 부대로 찾아온 한봄을 만났습니다. 한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광숙 씨, 지금 유치장에 있어요. 한봄의 말에 오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문서 위조 혐의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박종우 씨 유산 관련 문서라는데 그런 걸 왜 광숙 씨가 조작해? 한범은 마광숙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조작한 사람이 따로 있겠지. 형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강수의 눈빛에는 마광숙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광숙을 향한 걱정과 함께 이 사건의 진범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오응수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마광숙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마광숙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 우리한텐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요. 진짜 아버지 얘기든 유산이든 뭐든 우린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오응수는 마광숙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마광숙은 참아왔던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가족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그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숨기려던 게 아니라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도 유산이란 것도 난 정말 몰랐어. 마광숙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형수가 그랬다면 그걸로 됐어요. 오응수의 한마디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마광숙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응수의 따뜻한 위로는 마광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무렵 공주실은 술도가 안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박종우가 생전에 쓴 일기장을 모아둔 것으로 박종우의 동생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공주실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아이를 떠맡게 될 줄은 몰랐다. 공주실은 결국 나를 믿지 못한 거겠지. 공주실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솔직했어야 했는데 공주실은 과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이 노트가 이번 사건을 뒤집을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장 마광숙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주실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았다는 희망에 가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은 다시 마광숙을 소환하며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료에는 박종우의 유서 원본과 자필 기록, 그리고 사망 전 작성한 음성, 녹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 딸 마광숙에게 내 지분을 남긴다. 정수가 알지 못한 내 진심이다. 조용한 취조실, 그 음성 파일의 재생이 끝나자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참의 정적 후 수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위조 혐의는 무효입니다. 잠정 석방하겠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마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에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마광숙이 유치장에서 나오던 순간 술도가 문 앞에는 온 가족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천수, 흥수, 범수, 강수, 그리고 공주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마광숙을 향한 걱정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동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 안 할래요. 오늘은 그냥 기대고 싶어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마광숙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품에 안겨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 안방 문틈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그림자 하나. 그는 박종우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형 물건 중에 하나를 아직 못 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마광숙과 한 남자아이, 그리고 그들의 뒷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 마이너스 신생아실 1983. 공주실이 그 사진을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진, 저 남자아이는 누구지? 공주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자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기억 속에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우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의미심장했습니다. 형이 죽기 직전에 그랬어요. 광숙이만 딸이 아니야라고. 그렇다면 박종우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박종우와 공주실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진 속 그 남자아이의 정체는 누구이며 왜 아무도 몰랐던 것일까요? 새로운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